김성환의 시사야. 미국 여성들의 임신 중지권을 보장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49년 만에 뒤집힐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낙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가 찬반으로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미국 낙태권 논쟁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알려진 과정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죠.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면서 이게 판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없죠.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일에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합법화했던 1973년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얼리토 대법관은 이 판례를 무효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대법관이거든요. 이 대법관이 작성을 해서 2월에 동료 대법관들에게 보낸 98쪽짜리 문건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4명의 대법관이 이 얼리토 대법관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도 이미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판례 무효화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온 겁니다. 이 얼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로데 웨이드는 처음부터 틀린 것이라 무효로 해야 된다.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 낙태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낙태 권리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주가 판단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수 진영의 주장인데 이 주장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워낙은 연방 대법원이 회기가 이제 마칠 때 6월 말이나 하는 아니면 7월 초에 최종 판결이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2달이 앞두고 누군가 대법원 내 동향을 언론에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폴리티코는 물론 대법관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게 지금 1973년에 연방 판례로 확립된 낙태권을 49년 만에 다시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판례를 바꾸려고 한다. 네네. 그 판례라는 게 로데 웨이드 판결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사건에 대한 판례인지 네. 그걸 좀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미국에서는 1963년에 이뤄진 로데 웨이드 판결에 따라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가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미국 사회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1971년에 텍사스주에서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워낙 이 여성의 이름은 노마 맥코비였습니다. 그런데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소송 당시에는 제인 로우라는 가명을 쓴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그 텍사스주의 지방검사 이름이 헨리 웨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로데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대법원이 73년에 표결해서 7대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 그때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 기준으로는 임신 한 28주 차가 기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의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현재 전문가들이 그 시기를 한 23주에서 24주 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러 번이나 낙태에 관한 소송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로데 웨이드의 핵심 원칙은 계속 지켜졌고요.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다수가 이 판결을 뒤집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관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 뭐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판결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여러 번 그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원칙이 지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까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8년에 미시시피
미시시피주가 제정했던 낙태 금지법 때문입니다. 당시는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자 이런 바람이 많이 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미시시피의 낙태 금지법은 이 로데 웨이드 판례보다 더 제한된 기간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도 예외로 두지 않아서 논란이 좀 크게 됐어요. 유일하게 인정한 낙태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성 아니면 태아의 치명적인 기형 이 두 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가 됐고요. 1심, 2심에서 다 부당한 법률이다 판단이 내려지니까 이게 대법원으로 결국 가게 된 겁니다. 네. 문제는 현재 연방 대법원 성향이 대법원장 1명, 8명의 대법관 이렇게 9명인데 그 9명 중에서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좀 잃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관은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평생 유지되는 종신직이니까요.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수 6대 진보 셋이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고요. 연방 대법원이 작년 10월에 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개시해서 그 3심 결과가 6월쯤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 판결문 초안이 이번에 2달 먼저 유출이 된 겁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에 사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미국 현대 사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좀 밝혀졌어요? 어떤 방식으로 유출이 됐는지 아닙니다. 경로나 이런 게. 지금 FBI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밝혀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사 중이니까 누군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그럼 누가 이걸 유출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진보적인 내부 인사가 결정문에 불만을 품고 유출했을 가능성, 아니면 보수적인 내부 인사가 이 결정의 파장을 유출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 유출을 일부러 했을 가능성. 일종의 이제 김빼기 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로 이제 사람들의 화제가 돌려지길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미리 유출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요. 일단 폴리티코가 보도를 내놓은 직후에는 판례가 뒤집히는 걸 막기 위한 진보 측 인사가 제보를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회적 저항, 그러니까 여론의 저항을 유도하면 이 판단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공화당은 지금 유출자를 진보 인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낙태권 폐지를 원하는 보수파가 흘렸을 가능성도 지금 반대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그 근거로 다수 의견을 낸 5명 중에 이탈할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금 기존의 판례를 깨지 않으면서도 임신 중지 불법화에 대한 그 주 정부의 자율권을 좀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신참인 2명의 대법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2명의 이제 신임 대법관 중에 1명이라도 이탈하면 9명 중에 4명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다수 의견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렇게 보수파 인사긴 하지만 수장이기 때문에 양쪽을 좀 절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와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고요. 이 초고가 2월에 작성됐는데 이제 유출이 된 것도 그러니까 초고를 작성한 이후에 다수 의견 편에 섰던 대법관들 중에 일부가 태도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강경 보수파 쪽에서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고를 유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그동안 내부 논의에 대해서는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왔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내부 관계자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유출한 건 지금 맞다라고 지금 대법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전횡도 견제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게 사법부에 부여된 임무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부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연방대법원에 공석이 생기기만 하면 자신들의 정당 이념에 동조하는 인물을 임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내각이 들어서면 보수파 인사, 진보 내각이 들어서면 진보파 인사를 임명하려는 그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워낙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법원에서 크게 판단하면. 미치죠. 네. 그리고 이제 종신직이라 바뀌지가 않으니까 네. 이렇게 하기 때문인데 근데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헌법에 근거해서 중립적으로 내려지질 않고요. 이렇게 법관 개인이 선호한다던가 법관 개인이 지지하는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지금 판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응답자의 62%가 지금 대법원 판결은 헌법이나 법률이 아니라 정치에 좌우된다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더 다양성이 좀 많은 그런 대법관 구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관 임명할 때마다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논란이 많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네.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예를 들면 여성이냐 네. 아니면은 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죠. 누구냐 이렇게 또 소수인종. 인종의 네. 어떤 다양성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시각들이 들어가서 반영할 거기에 할 수 대해서 있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낙태권 판결이 만약에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에 지금 50개주가 있는데 그 최대 31개 주에서 여성 낙태권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13개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법이라는 게 주마다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방아쇠법이라는 게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앞으로 해당 법률의 제약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이 공화당이 장악한 13개 주에서는 방아쇠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으로 낙태가 금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낙태를 가장 강하게 금지하는 곳이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입니다. 낙태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걸 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굉장히 처벌이 강하네요. 강한데 문제는 성폭행 등에 따른 임신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낙태를 할 수 없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아이다호주의 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임산부 건강이 중대하게 위협받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인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유타주도 거의 비슷한 그런 강력한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지금 텍사스 주에서는 이 로 대 웨이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게 뒤집히면 30일 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미 작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낙태 시술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 이른바 심장 박동법이 텍사스주에서는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에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할 수 없도록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6주 안에 그 임산부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그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법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어진다고 해도 낙태권이 지금처럼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낙태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피임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권리에까지 더 보수적인 쪽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미시시피주의 리브스 주지사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사후 피임약 그리고 자국 내 피임기구 등까지 금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는 순간부터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근데 이 법안의 논리를 따르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임 도구는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임신을 중단하는 걸 금지하자라는 운동 진영에서도 이렇게 피임 도구까지 금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봐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피임을 하라고 권장하잖아요. 권장을 하잖아요. 아이들 성교육 시킬 때도 굉장히 네, 일찍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 불법이라는 하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법학자들은 지금 이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동원한 논리대로라면 동성 결혼이나 인종간 결혼 등에 관한 권리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연방 대법원 결정문 초안의 논리가 이겁니다. 헌법에는 임신 중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 조항도 임신 중단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미국 내에서 권리로 인정됐던 동성 결혼
권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성적 관련 권리들이 대번에 이제 단번에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낙태권 폐기를 주장한 얼리토 대법관은 헌법 어디에도 동성결혼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면서 지금 2015년부터 이미 동성결혼 합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나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을 갖고 있는 네. 나라잖아요. 네. 헌법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 헌법이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처음 헌법 만들 때가 그게 600년 언제입니까? 전인데 그때 네. 이걸 다 규정해야 된다는 네, 것도 네. 그것도 논리상으로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 낙태권이 만약에 뒤집힐 경우에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 정부가 공화당 성향이 많은 곳이 중서부와 남부 쪽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사는 저소득층 여성 사이에서 합법적 낙태를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부 여성이 낙태가 합법인 민주당 성향의 주로 소위 원정 시술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원정 시술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흑인, 라틴계, 10대, 무보험자,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 이런 사람들을 뉴욕타임스가 취약 여성 계층이다 이렇게 꼽았고요. 지금 최대 31개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되면 이 지금 나머지 주로 이동을 해서 낙태할 수밖에 없으니까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주의 경우에 최장 866km를 넘어가야 되고요. 플로리다에 사는 여성들은 683km, 미시시피 여성들은 645km나 이동을 해야 낙태를 할 수 있는 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낙태를 할 때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그렇죠.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원정도 못 가게 된다면 화학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미숙년 낙태 시술자 등에 의존해서 또 낙태를 시도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알량 밀거래가 뭐 임신 중절이 가능한 알량 밀거래가 성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미국 중간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는 자유주의적인 선택권을 근거로 낙태권을 좀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보수파는 기독교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생명보호권을 주장하면서 낙태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오고 있잖아요. 이 낙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규제가 미국 보수 진영의 수십 년 된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갤럽이 작년 5월에 시행했던 설문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80%가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었고요. 낙태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응답도 47%여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러니까 지금도 이제 크게 바뀌진 않았으니까요. 대법원이 이번에 유출된 초안대로 결정을 하면 당장 공화당이 정치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에는 큰 호재가 돼서 지금 사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계속 열세일 것이라고 평가가 돼 있는데 이게 좀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중간 선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 평가 성격이 중간 선거에 있어서 여당이 대부분 패했는데 지금 정치 전문가들은 만약에 판결이 파기되면 중간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여성, 특히 젊은 유권자가 충격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수 있다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뭐 우리나라도 똑같이 낙태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네. 그랬지만 지금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이 11일에도 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는데 이게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표결이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예. 그동안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안 한 경향이 있었어요. 이 판결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50년 동안 바뀌지가 않았고 얘기 꺼내면 바로 정치적 그렇죠. 논쟁이 되고 돼버리니까. 있고 이러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약간 차일피일 미뤄온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뒤늦게 입법화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중간 선거에 이것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반발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전히 지금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미국의 얘기라고 우리가 치부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낙태죄에 네.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후속 법안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회에 계속 계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입법 보완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이었는데 그게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한 3년이 됐는데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지요. 후속 법안은 지금 언제쯤 마련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마냥 지켜보지만 말고 네, 그렇죠. 좀 미리미리 좀 정리해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인사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